안녕하세요. 시작하는 박주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꾸고 버리고 시작하라입니다. 나카지마 가오루 지음, 한고운 옮김, 전나무숲에서 만들었습니다. 나카지마 가오루는 1952년 3월 7일 출생, 개인 네트워크 마케팅 세계 톱으로 다양한 매력의 소유자입니다. 이미 큰 성공을 이룬 그는 성공을 꿈꾸는 많은 이들에게 도전적이고 긍정적인 라이프 스타일로 살라고 충고하고 자신의 인생 철학을 전파함으로써 사람들의 꿈이 현실이 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책도 꾸준히 쓰고 있으며 시작하는데 너무 늦은 것은 없다 1, 2, 돈의 철학, 단순한 성공 법칙, 당신만이 그 답을 알고 있다 등등 모두 베스트셀러를 기록했습니다. 성공은 운 30%와 행동 70%로 이루어지는데 운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이 책에 실린 37가지의 약속이 바로 운에게 사랑받는 행동 법칙들입니다. 37가지 행동 법칙을 바꾸다, 버리다, 시작하다의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었습니다. 지금부터 간단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꾼다. 그중 첫 번째, 바꾸다. 바뀌고 싶다 말만 하는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마음의 장애물을 없애고 뭔가를 바꿔나가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무슨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소한 용기면 충분합니다. 이 사소한 용기가 없어서 그대로 멈춰버린 사람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뭔가를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생각만 하다 그만두기 전에 행동하고 행동하면서 바꿔나가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예전에 친구가 알려준 라인홀드 리버라는 미국 신학자의 글 중에서 다음과 같은 기도문이 있습니다. 신이시여,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바꿀 만한 용기를 주소서.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냉정함을 주소서. 그래서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별하는 지혜를 주소서. 바뀌기 위한 사소한 용기가 당신에게도 솟아나기를 기원합니다. 2. 집중하다. 잡념이 생길 틈을 주지 않는다. 집중력이 있으면 쓸데없는 생각이 당신의 머릿속을 파고들지 못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이 기억해야 할 것은 우선순위, 마감시간, 서두르지 않기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본격적으로 일을 하기도 전에 집중력이 떨어져 나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시간 설정입니다. 즉 마감 날짜를 정하는 것인데요. 단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은 물론이고 프로젝트나 사업계획 같은 규모가 큰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규모가 큰 일일수록 마감 날짜와 시간을 정해 집중해야 합니다. 아무 때나 상관없어 하고 생각하고 있다가는 집중력이 생기기는커녕 시작할 마음마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일수록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 아무튼 당장 시작하면 바로 시동이 걸리고 지금 당장 한다라는 습관이 몸에 배면 스스로도 놀랄 만큼 집중하기가 쉬워집니다. 속았다 셈치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서두르지 않는 것도 집중력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서둘러서 움직일 때의 실패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과거에 서둘렀다가 쓰라린 실패를 맛봤던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 믿으셔도 됩니다. 서두르자라고 자신에게 말하는 것은 좋지만 초조해하거나 당황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3. 닦는다. 자신의 가능성을 믿는 사람만이 자신을 갈고 닦을 수 있다. 싫어하는 일, 대학이 껄끄러운 사람들이야말로 자신을 갈고 닦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들을 당신에게 보내준 신에게 감사하세요. 4. 고친다. 일이 잘 안 될 때는 노력보다는 대책을, 어떤 문제든 노력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 바로 대책을 세우면 인생은 간단해집니다. 5. 사과하다. 사과하는 것은 지고도 이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사과할 줄 아는 당신 참으로 멋집니다. 6. 인정하다.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진화 발전은 없다. 진화 발전을 지속시키는 힘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생겨납니다. 인정해야 하는 것 가운데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것이 타인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안되면 질투라는 녀석에게 휘둘리기 일쑤입니다. 질투, 즉 시기심은 인간의 에너지 중에서 가장 쓸모없는 독소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슬픔과 분노보다도 더 성가신 존재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타인을 인정하고 축복하고 칭찬합시다. 좋은 것은 좋은 것이다 라고 인정할 수 있을 때 자기 자신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사람을 앞지르고 따라잡으며 성장하고 지금보다도 훨씬 더 진화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7. 용서한다. 타인을 용서하는 것은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다. 절대 용서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일이나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일이 그런가요? 어떤 사람이 그러한가요? 혹 그 일이나 사람의 특성이 자신 안에 있어서 더 용서가 안 되는 것은 아닌지요? 그렇다면 더더욱 용서를 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아닌 자신을 위해서요.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한 다른 사람의 성격이나 일들은 크던 작던 간에 자신이 가진 일부 특성과 일치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 점에 당신의 마음이 반응한 것입니다. 저 사람의 예의 없는 면이 용서가 안 돼 라고 생각된다면 당신에게도 똑같이 예의 없는 면이 있을 것입니다. 단지 당신은 예의에 어긋나지 않도록 신경 쓰고 있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요. 그래서 나는 신경을 쓰는데 저 사람은 왜 신경을 안 쓰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특성을 가진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다가는 평생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자신을 책망하기만 할 뿐입니다. 용서하는 것은 자신을 용서하는 것과 같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가 자신이 싫어하는 자기 안의 특성을 알아차릴 수 있는 기회이면서 자신이 더욱더 성장하는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용서하고 끝내고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8. 의심하다. 남도 나도 의심해 본다. 잘 모르는 사람의 말은 당연히 의심하면서 왜 당신이 단정짓는 당신의 능력은 의심하지 않나요? 당신의 능력은 발휘하기 전엔 당신을 포함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의심하고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스스로의 가치를 상당히 낮게 평가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매우 많은 것 같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보면 나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집니다. 당신은 자신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단정짓고 있지만 그것을 한번 의심해 보면 어떻습니까? 해보고 안 되는 것이라면 몰라도 하기 전부터 안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단지 착각에 불과합니다. 가끔씩 남을 의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의심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아는 것보다 능력이 훨씬 더 클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9. 표현하다. 어필을 잘하고 있습니까? 나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게 부끄럽나요?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도 쑥스러워하지도 마세요. 당당히 자신을 드러낼수록 운의 사랑은 커집니다. 10. 받아들이다. 무엇이든 있는 그대로 보는 연습을 한다. 직감으로 모든 일을 판단하면 잘못된 선택을 하기 쉽습니다. 일단 있는 그대로를 보고 받아들이세요. 판단은 그 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아주 오래전 친구에게서
사업 이야기를 듣고 자세한 설명회가 있다고 해서 함께 간 그곳에서 너무 놀라 말문이 막혔던 일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넓은 홀 가운데 있었던 청중들은 거의 대부분이 여성이었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남자는 나 하나여서 이거 큰일인데 안 되겠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빨리 돌아가자. 그렇게 생각하고 나가려다가 나 자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잠깐만, 한 번에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 우선 이야기를 들을 만큼 듣고 나서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거절한다 해도 거절할 이유를 만들려면 우선 끝까지 들어야 해. 그렇게 생각하고 끝까지 설명회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예측했던 것과 전혀 다른 커다란 가능성을 가진 사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일방적으로 단정 짓지 않고 일단 받아들이고 나서 판단한 나에게 운이 편을 들어준 순간이었습니다. 11. 놀다. 당신은 잘 놀고 계십니까? 일을 열심히 하고 나면 신나게 노세요. 잘 노는 사람이 일도 잘합니다. 그리고 인생도 순조롭게 풀립니다. 12. 깨닫다. 깨달음은 관심과 호기심에서 시작된다. 주변에 관심과 호기심이 많으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는 힘이 길러집니다. 혼자는 편하지만 결코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남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는 사람, 눈치가 빠르다는 말을 듣는 사람, 특별히 사방을 두리번거리는 것도 아닌데 남들이 못 보는 여러 가지를 발견하거나 알아차리는 사람이 당신의 주변에도 있나요? 이런 사람들은 운이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주변에 대해서 호기심이 왕성하고 관찰력도 있고 주의력도 있어서 아무리 작은 일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이 잠깐만 하고 멈춰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무언가를 배웁니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알아서 다양한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든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13. 따라하다. 모방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대단한 감각이다. 우는 모방을 통해 무언가를 배우는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남의 것을 베끼면 우는 당신에게서 멀리 도망칩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출발하더라도 우선은 표본이 필요합니다. 피아노를 배우고 있다면 선생님의 말과 행동을 따라하며 레슨을 받고 일로 성공하고 싶다면 그 일을 훌륭히 해내는 사람의 방식을 공부하고 따라해 보는 것이 가장 빠른 성공의 길임을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초 실력이 쌓일 때까지는 따라하는 것 이외에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기초 실력이 쌓이면 그 후로는 자신만의 방식을 추구하면 됩니다. 원래 배우다라는 말은 따라하다라는 말에서 왔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위인 것 같습니다. 14. 좋아지다. 이것을 좋아하면 그 후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당장 그 일을 시작할 수 없다면 지금 하는 일을 좋아하세요. 그 일이 당신이 성공하도록 발판이 되어줄 것입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은 다양한 가능성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집중이란 것을 합니다. 엄마에게 혼이 나도 신경 쓰지 않고 TV에 몰두하는 초등학생. 마음에 쏙 드는 옷을 찾기 위해 피곤한 줄도 모르고 여러 옷가게를 헤집고 다니는 여성. 새로 출시되는 소프트 게임을 남들보다 먼저 사기 위해 발매일 전날부터 판매소 앞에서 줄을 서는 게임 마니아들은 좋아하는 것에 집중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하는 일을 좋아하는 게 힘들다면 내가 이것을 좋아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하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좋아지는 속도가 증가합니다. 그것을 좋아했을 때 어떤 보상이 뒤따르는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다면 비로소 행동하게 됩니다. 내 지인 중에 영어를 잘한다는 이유로 총무직에서 갑자기 해외 번역 담당으로 부서를 이동하게 된 여성이 있습니다.
두 부서의 업무 성향이 전혀 다른 데다 옮긴 부서에는 잡다한 업무가 많아서 첫 1년은 주말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을 했다고 합니다. 총무부에서는 잔업이 거의 없고 휴일도 받기 쉬워서 해외여행을 종종 갔었던 그녀로서는 해외 번역 부서의 일이 참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회사를 그만두는 것도 생각해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정해진 업무 외의 것까지 많이 알게 되면 해외 출장도 갈 수 있겠지? 그러면 회사 돈으로 해외여행을 갈 수 있어. 그때쯤이면 슬슬 일에 적응될 테니까 휴가도 잘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거기다 전문 부서라 월급도 조금 더 올랐으니 전에 있던 부서보다도 해외여행의 기회가 늘어날지도 몰라. 그 모습을 상상하니 그녀의 마음속에 스위치가 켜졌답니다. 그 후로 그녀는 일에 열정을 불태웠고 지금은 자신이 꿈꾼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15. 계속하다. 꾸준함 뒤엔 달콤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 좋아하는 일이 있다면 지치지 않고 제 갈 길 가는 달팽이처럼 꾸준히 오랫동안 하세요. 한 가지 일을 꾸준히 하면 즐거움이 커지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무언가 꾸준히 하는 일이 있습니까? 무슨 일이든 꾸준히 하려면 빈도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나는 기껏해야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테니스를 치고 스케줄이 빡빡한 기간에는 테니스를 치지 않는 등 부담 없이 테니스를 즐깁니다. 만일 매일 일기를 쓰듯 테니스를 쳐야 했다면 도중에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할 수 있다면 매일 하는 게 좋지만 처한 상황을 고려하며 자신에게 맞는 페이스로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당신은 반드시 계속하는 즐거움, 무슨 일이 있어도 계속해야 하는 사명이나 미션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 사명이나 미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금상첨화입니다. 부자가 되는 37가지 행동 법칙 중 바꾼다의 15가지 법칙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